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강타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중동의 전쟁 발발도 새로운 관세 폭탄도 아니었죠.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날아온 구글의 논문 한 편이었는데요. 지난 3월 25일 이 논문이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26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4.71%, SK하이닉스가 무려 6.23%나 폭락하며 증발한 시가총액만 수십조 원에 달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논문으로 하루 만에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2조 원 넘게 팔아치워버린 건데요. 아니 도대체 구글이 무슨 논문을 발표했길래 AI 시대를 맞아 연일 축배를 들고 있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게 된 걸까요? 오늘은 구글의 터보 퀀트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현지 시각 3월 24일 구글 리서치는 새로운 인공지능 압축 알고리즘인 터보 퀀트에 대한 논문을 전격 공개했죠. 이 기술의 핵심 성과를 구글은 딱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AI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고 연산 속도는 무려 8배나 높였다. 이 짧고 충격적인 글귀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메모리를 6분의 1만 써도 똑같은 성능을 내고 AI를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파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6분의 1 토막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의 심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버린 거죠.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HBM, 일명 고대형 메모리폭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던 상황이었는데 그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죠. 이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친 반면 메모리 병목 현상에서 자유로워진 인텔이나 AMD 같은 CPU 중심의 제조사들 주가는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주식창에 파란불만 보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먼저 AI가 도대체 메모리를 어디에 또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그 맥락부터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I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나 조건들을 기억해야만 맥락에 맞는 답변을 잘 할 수가 있죠. 이때 AI가 과거의 대화 내용 맥락을 임시로 저장해두는 기억 장치를 전문 용어로 케이브 캐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100페이지짜리 전공 서적을 읽고 요약본을 써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100페이지를 읽을 때쯤이면 사실상 1페이지의 내용은 대부분 기억조차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책상 위에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포스잇을 잔뜩 붙여놓고 공부를 하죠. 여기서 여러분의 뛰어난 두뇌가 엔비디아의 GPU라면 포스잇을 붙여놓는 비좁은 책상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 케이브 캐시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는 AI랑 나누는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방대해질수록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대해지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케이브 캐시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똑똑한 두뇌 GPU를 만들어서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더라도 케이브 캐시 부족, 즉 책상이 좁아서 더 이상 포스잇을 붙일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 작업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를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벽, 즉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책은 매우 단순했어요. 책상이 좁아? 그럼 더 크고 넓은 책상으로 만들면 되지. 일명 HBM 고대형 메모리 칩 반도체를 계속 갖다 붙였죠. 이런 현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AI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이게 바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었죠. 그런데 구글은 여기에 반도체를 더 사는 대신 말 그대로 책상을 넓게 더 만드는 대신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뜯어 고쳐서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구글의 터보 퀀트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을 만들었길래 많은 AI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던 이 메모리 방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한 걸까요? 그 비밀은 폴라 퀀트와 QJL이라는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뭔가 용어가 참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AI는 인간의 언어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수백, 수천 차원의 숫자 벡터로 쪼개서 이해하죠. 기존에는 이 숫자들을 저장할 때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직교 좌표계라는 X축이나 Y축, Z축을 썼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누가 지나가다가 길을 물었다고 하죠. 편의점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다면 지금의 AI는 길 안내를 할 때 동쪽으로 3블럭 가고 북쪽으로 4블럭 가고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알려주죠. 이런 방식은 점점 질문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엄청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글의 터보 컨트는 이를 극좌표계 방식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직교 좌표계처럼 일일이 축을 설명한 대신 여기서 쭉 가서 저 모퉁이 돌면 편의점이 나와요 라고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각도와 거리만 딱 던져줄 수 있게 된 거죠. 데이터가 마치 둥근 구우 표면에 예쁘게 정렬되는 효과를 내면서 메모리 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논리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자랑스러운 연구진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한희수 교수가 주도한 QJL 기술이 더해지면서 더욱 완벽해지는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압축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한희수 교수팀은 단 1비트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최소한의 수학적 정보만으로도 이 오차를 완벽하게 보정해내는 기적 같은 알고리즘을 완성했죠. 정리하자면 100장짜리 원본책을 음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살리면서 16장짜리 초압축 요약보드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번역기를 만들어낸 셈이죠. 구글의 터보 퀀트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럼 이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을 6분의 1로 진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끝난 걸까?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는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심리적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병목 기술 해결은 엄청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서는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죠. 19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석탄을 조금만 떼도 이 기계가 잘 돌아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영국 전체 석탄 소비량은 과연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죠. 기계를 돌리는 비용이 싸지니까 과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기계를 못 돌리던 공장들까지 너도 나도 증기기관을 사들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영국 전체 석탄 소비량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 체급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렸죠. 지금의 AI 시장이 저는 이와 같다라고 보는데요. 터보컨드 덕분에 AI 모델을 돌리는 추론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온디바이스 AI의 폭발적 보급이 이뤄질 수 있어요. 그동안 AI 자체는 너무 무거워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만 돌아갔죠. 하지만 메모리 부담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PC, 심지어 자동차와 냉장고 안에도 복잡한 AI 모델을 쌩쌩 돌아가게 만들 수 있죠. 전 세계 수십억 대의 기기에 다양한 AI용 메모리 칩이 추가로 탑재될 수 있고,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범용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둘째로는 AI 사용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메모리 비용 때문에 챗 GPT에 긴 PDF 문서 하나 넣는 것도 병목 현상을 초래했죠. 하지만 효율이 6배나 좋아진다면 사람들은 아예 책 수백 권 또는 수년치의 기업 데이터를 통째로 집어넣고 분석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 비서를 동시에 부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단가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또 더 무겁게 AI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필요한 전체 메모리의 총량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구글이 6분의 1로 줄였다고 발표한 이 기준은 압축을 전혀 안 한 32비트의 원본 상태 파일을 기준으로 이론적 최대값을 적용해 발표한 수치예요. 현재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32비트가 아닌 8비트 정도로 압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 체감하는 감소량은 구글이 발표한 수치보다는 2.6배 수치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죠. 최근 메모리 기업의 주가 하락은 시장이 숫자의 마법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구글의 터보킨트는 분명 반도체 인프라 생태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혁신이죠.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의 매튜 프린스 CEO는 이를 두고 구글의 딥시크 모멘트라고 평가할 정도죠.
막대한 자본과 하드웨어를 쏟아부어야만 가능했던 AI 발전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똑똑한 알고리즘과 효율성의 경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가져올 명과 암을 당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과 정답을 줬죠.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은 단 한 번도 그 산업을 멸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춰 대중화의 길을 열어줬고 결과적으로는 더 거대한 수요의 폭발을 가져왔죠.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이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낸 이번 구글의 기술. 어쩌면 이것이 값싸고 똑똑한 AI 비서가 우리 모두의 주머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른바 진짜 AI 시대를 앞당길 강력한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구글의 이 놀라운 압축 기술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들이운 서늘한 먹구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AI 대중화를 이끌어낼 거대한 기회의 단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다양한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